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매달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도서관 아니야. 뭐야? 서점이지.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서점을 가서 책을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책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이런 힐링의 시간이거든요. 책을 읽는 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도 있고 뭐 철학책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은 책들 중에 재밌었던 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조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에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읽었을 때 옛날처럼 감동이 오지 않아서 뭔가 마음에 남는 그런 에세이를 최근에는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에세이를 많이 읽지는 않아요, 요즘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발견한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에세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적는 편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좋은 문장에는 줄도 치고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책을 아껴 읽는다고 여기 갈라지는 것도 조심해서 읽고 글도 절대 안 쓰고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써놓으니까 더 이 책에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이 책을 읽을 때 그때 당시 찬미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나는 그랬구나. 난 이만큼 변했고 또 성장했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안 좋아졌고 이런 걸 상태를 살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를 써놓은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어렴풋이 하고 있는 생각을, 느낌을,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해주는 에세이에 저는 끌리는 것 같다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책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내가 바라는 건 맞아, 나도 그렇지. 이런 공감과 위로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네요. 그럼 제가 좋았던 부분을 조금 살펴드리면 23페이지에 마음의 그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나 깊고 어두운 마음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예쁘게 반짝거리는 부분만 보여지길 그리고 그것만 보길 원하지 라는 글의 맥락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음의 나이라는 부분에는 마음을 쓸만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나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의 나이도 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써있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진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듯이 마음도 나눠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100%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주기는 약간 내가 좀 힘든? 내가 지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100% 이렇게 내 마음을 주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는 한 20%? 저 사람한테는 한 50%?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자꾸 계산하고 또 억누르고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상처받기도 싫고 어쨌든 마음은 일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맥락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애써도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 때론 그런 용기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해. 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 삶만 이런 건 아니구나 라는 게 되게 저한테 위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마음의 울림을 느꼈던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제 너무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건 현재 지금 1,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2도 사서 바로 읽었거든요. 되게 따뜻하고 환상적인 어떤 세상에 갔다 온 기분이 드는 거예요. 몽글몽글해지는 시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시기에 읽으면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거든요.
전혀 유치하지 않았고 너무 탄탄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도 다 아예 새로워서 아 이분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대목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쿵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진짜 중간중간에 다 추억 같은 이런 인물 간의 대화가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고양이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따로 고양이에 관한 책을 사서 읽진 않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 책을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게 됐는데 사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귀여운 고양이가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고양이에 대해 호감도도 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고양이에게 할애해야 하는지는 그런 컨텐츠들에선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저희 고양이의 귀여운 점, 예쁜 점을 자랑하고 싶지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건 사실 사람들이 굳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책임감? 이런 집사로서의 책임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가님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고양이랑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서 그 고양이를 이제 키우게 된 지금 19살이라고 하네요.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작가님이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양이가 까다롭고 사람들은 고양이가 손이 많이 안 가서 키우기 좋다. 강아지처럼 산책도 안 해도 되고 자율 배식을 하고 배변을 알아서 가리고 그런 면이 혼자 사는 사람이 고양이 키우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고양이는 혼자 키우기 되게 힘든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분은 이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여행 한번 맘 편히 가신 적이 없고 고양이는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서 간식도 되게 많이 가리고 저희 밤이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큰 소리에 바뀌는 환경에 얼마나 예민한지 또 잘 담겨 있어요. 무겁지 않게 되게 편하게 풀어서 써놓으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또 우리 마이구미들은 당연히 이제 찬미가 고양이 키우는 거 알고 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보는 책이고요. 프롤로그를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셨을 때 그분의 공간을 정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삶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삶의 의미와 갑자기 너무 무겁나? 미안해. 이게 삶의 의미와 살아가면서 내가 챙겨야 할 것들과 그리고 내 지금 집도 좀 둘러보게 됐고 그리고 세상에 되게 다양한 모양의 삶이 있고 되게 다양한 모양의 죽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 한 분 한 분의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과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비롯되어 내 안으로 사라집니다. 단 한 번도 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뭐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책장을 넘기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미에게 조금 관심이 있으신 우리 마이구미들은 알 것 같은데 이 책은 제 최애 작가님의 책인데 김초엽이라는 여성 작가님이시고 SF 장르 소설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이분의 책을 여기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님의 팬이 됐거든요. 이거는 제가 팬분한테 선물로 받은 책이에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인데 사실 SF 장르의 소설책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왠지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에 시도해보지도 못했고 뭐 찾아 읽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읽다가 와 이거는 거의 뭐 혁명이다. 찢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구에 알 수 없는 대기가 생겨요. 대기의 오염 같은 거죠. 그런 게 생겨서 인류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돔을 짓고 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돔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돔 밖에서 어떻게든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고
또 그러다 또 그 시티가 붕괴되고 또 다른 시티로 옮겨가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난 내용인데, 사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마스크도 항상 쓰고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더 많이 공감이 되고 더 몰입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희망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마음으로 책장을 딱 덮는데, 지금 우리 지구의 이런 상황도 이렇게 희망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결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 아이들은 제가 내년이면 여길 떠난다는 걸 알아서 저를 더 쉽게 괴롭혀요. 도와준 애들도 없고요. 정작 그러면서 타운 어른들에 대한 비난은 잘 거들죠. 그래서 전 사람은 누구나 모두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위치에 따라 좋은 사람인 척 할 뿐이라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어떤 이제 한 인물이 걔네들 꼭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A가 또 대답을 했는데, 글쎄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놈들도 아직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덕분에 살아가며 다른 좋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 전부 망해버렸다면 아마도 못 봤을 것들이지 라는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삶의 원동력이 분노던 복수심이던, 어쨌든 내 삶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멋지고 반짝거리는 아주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더 확실시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이 책이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이 작가님의 다른 소설들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찬미가 책을 추천해드렸는데요. 단 한 권이라도 우리 마이구미들 취향의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있고, 제발 있었으면 좋겠고, 있었는지 댓글로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거나 찬미가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에게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여러분 저와 함께 재밌는 책 많이 읽고 또 독서도 많이 하고 재밌는 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보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또 멋진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찬미의 찬미였습니다.